점심시간이네. 식사합시다. 힘들었어. 요즘 몸이 찌뿌둥하더라 그렇게. 비가 올라오고. 약사님, 날이 추워요. 얼른 입으시고 주머니도 한번 봐보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약사입니다. 오늘은 쉬는 날인데 약국에 일이 있어가지고 들릴 겸 영상 찍게 됐어요. 그래서 옷이 좀 편한 점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가져온 주제는 곁담입니다. 모두 한 번쯤 곁담 때문에 곤란했던 적이 있으시죠? 저도 평소에는 괜찮은데 왜 이렇게 긴장하고 조금만 이렇게 불편한 자리 가면 땀이 나는지 몰라요. 상황에 맞게 쓰는 땀 억제제.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장 유명하죠. 드리클로. 요거는 외국 제품이어가지고 사실 이 성분으로 된 가장 오리지널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염화 알루미늄 수화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이랑 결합이 되면서 약간 젤리 같은 형태로 변하면서 땀구멍을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막아주는 작용을 하는 약이에요.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 대신에 자극이 많이 있는데요. 제약회사에서 써놓은 사용법 보면 저녁에 이제 샤워를 한 다음에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뽀송뽀송한 피부에 요거를 바르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씻게 돼 있거든요. 따가움이 가장 심했던 케이스가 바로 요걸 쓴 직후에 제모를 하거나 아니면 제모를 한 후에 요걸 쓰신 경우였어요. 그럴 때는 가려움이랑 따가움이 완전 폭발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절대 이 앞뒤로 3일간 정도는 제모를 피하시는 게 좋고, 이거를 왜 저녁에 쓰시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아침에 쓰고 바로 외출을 해버리면 이 약 바른 부위가 옷에 쓸리면서 그러면 또 엄청 따가워요. 그러니까 이게 효과는 좋지만 굉장히 좀 민감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약이 잘 맞아서 쭉 쓰시게 될 경우에는 초반에는 매일 쓰시다가 나중에는 2, 3일 안 발라도 땀이 안 나요. 그래서 주에 1에서 2회 정도로 줄여나가시면 됩니다. 저는 이 성분 자체가 안 맞아서 드리클로고 이런 노스에센스고 전혀 못 써요. 한번 썼는데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바른 부위에 내가 어디를 발랐는지 알 수 있을 만큼 그 부위가 새빨개졌어요. 그래서 저도 바로 씻고 그거 진정시키느라 아주 고생을 했는데, 그런 분들은 저처럼 좀 집에 순한 스테로이드 있으면 바르시고, 아니면 최대한 많이 닦아내신 다음에 거기를 잘 쿨링 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리클로를 쓰면서 또 하나 간과하고 계시는 사실이 있어요. 그건 바로 보상성 다한증인데요. 드리클로를 발랐더니 정말 엄한 곳에서 땀이 났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보통 많이 말씀하시는 부위가 이런 무릎 뒤나 이런 팔꿈치 안쪽 이런 데서, 사실 이런 데는 괜찮잖아요. 그런데 허벅지랑 엉덩이에서 땀이 난다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런 분들은 버스 오래 타고 일어나면 허벅지 뒤가 흥건하니까 조금 지린 것 같은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막은 곁땀이 어디로 갈지는 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써보시고 바로 땀을 많이 흘리는 상황에 노출되는 거는 별로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역으로 교감신경 차단술이나 아니면 곁담 보톡스 같은 거를 맞게 되면 효과가 거의 짧게는 수개월에서 평생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시술이나 수술을 받아버리면. 그런데 그런 보상성 다한증이 생겨서 엉덩이에서 땀이 줄줄 흐르는 상황이 되면 정말 난감하고 후회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노스에시나 드리클로가 한번 체험 형식으로 해답이 될 수 있겠죠. 만약에 이런 드리클로를 쓰고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난 포상성 다한증도 없다 했을 경우에는 수술이나 시술 쪽으로 넘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처음에 조립을 해서 사용하게끔 여기 조립법이 나와 있는데, 조립은 굉장히 쉬운데 이게 바르면 약간 화한 느낌이 나요. 실제로 알코올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방에 넣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행 다니실 때 챙겨가시고 이거를 눕혀 놓으시거나 좀 기울여 놓으시면 약액이 셉니다. 그러면서 가방이 가죽일 경우에 가방 색깔을 변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것에 묻어서 오염시킬 수 있으니까 보관이 좀 까다로워요. 반드시 세워서 수평 맞춰서 보관해주세요. 저희 약국에서는 데오드란트랑 이런 땀 억제제들을 같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손님들께서 그 두 개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데오드란트는 쉽게 말해서 그냥 탈취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땀 자체를 나는 걸 막진 않아요. 땀은 데오드란트로 억제가 안 되는데 이제 땀 냄새만 억제해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냥 약간 암내 같은 게 나기 싫다, 나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데오드란트를 쓰시고, 요거는 수도꼭지 자체를 아주 그냥 잠궈주는 효과기 때문에 그냥 땀 나는 거 자체가 싫다 하시면 그냥 요거를 쓰시면 됩니다. 효과는 아무래도 약품이 훨씬 좋죠. 드리클로는 굉장히 오래된 약이고, 드리클로 성분을 본따가지고 신신제약에서 노스의 시리즈를 만들었어요. 일단 드리클로랑 이 노스에이시랑은 성분 그리고 함량까지 다 똑같고요. 이 노스의 센스, 이게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약인데, 겨드랑이 피부가 약간 얇잖아요. 림프 저리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겨드랑이가 예민하고 또 뭐 레이저 이런 거 하셔가지고 피부가 얇고 민감한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런 오리지널 말고 알로에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진정 효과도 주고 함량은 거의 절반이거든요. 얘는 20g, 요거는 12g. 그래서 요게 좀 더 순하니까 요걸로 입문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얘 쓰고도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류들을 아예 쓰지 않지만 노스 센스가 요즘에 잘 나가는 걸로 봐서 요즘에 좀 입소문이 난 것 같아요. 일단 겨드랑이나 몸 쪽에 땀 억제하시고 싶은 분들은 노스 센스 써보시고, 이제 부작용이 없는데 효과가 조금 아쉽다 하시면 그때 드리클로나 노스에스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자극감이 있으니까 이런 류들은 절대 얼굴에 쓰시면 안 됩니다. 얼굴용은 따로 있어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얼굴용 땀 억제제 스웨트롤입니다. 이거는 우리 당근 패드 있잖아요. 그것처럼 동그란 패드인데 여기에 약액이 묻혀져 있어서 닦아내듯이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약 원리는 아까 드리클로류가 이제 땀구멍을 물리적으로 막는 게 원리였다면, 이거는 땀 생성 자체를 억제를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놈도 주의할 사항이 한 바가지예요. 일단 이게 좀 좋은 점은 바르고 나서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건데, 20분만 기다리셨다가 화장하셔도 되고, 톡톡톡톡톡 이렇게 발라서 뭐 인중이나 콧잔 등 이렇게 땀나면 왜 되게 좀 민망한 부위 있잖아요. 좀 없어 보이는 그런 부위에다가 이렇게 톡톡톡톡 발라가지고 조금 말렸다가 그 위에다가 이제 화장하시면 됩니다. 이 제품은 약효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딱 하루 정도, 24시간 가거든요. 이제 여름철에 뽀송한 피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평소에 매일 거의 사용하시는 약간 땀쟁이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어디 워터파크 가시거나 여행 다니시거나 할 때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지켜야 될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서클렌즈나 콘택트 렌즈 끼시는 분들 먼저 끼시고 요걸 사용하세요. 이거를 먼저 바르고 나서 손을 씻고 렌즈를 낀다 해도, 저희 손님 중에서 이거 바르고 손을 꼭 씻으셨대요. 열심히 씻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렌즈 꼈더니 이게 동공 확장이 돼가지고 앞이 안 보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작용이 조금 무서워요. 손님들께서 일반적으로 얼굴에 바르는 땀 억제제라 생각하니까 이런 드리클로류보다 훨씬 순하고 안전할 것 같다는 그런 편견이 있잖아요. 이 스웨트롤을 바르고 나서 화장을 했는데 동공 확장이 있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약을 콧잔등에 바르고 나서 그냥 이 약이 증발하거나 이제 조금씩 화장하면서 이렇게 코 두드리고 그 쿠션으로 눈 아래랑 눈 위에도 두드리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눈 쪽으로 들어간 케이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어떻게 들어갔나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동공 확장 부작용이 분명히 이 스웨트롤이랑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본 게 한두 번이 아니어서 조금 팔 때도 좀 유난 떨다시피 신신당부를 하고 파는데, 특히나 이런 약을 자주 쓰는 여름철에 햇빛이 강한데 동공 확장을 가볍게 여겼다가는 눈 쪽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정말 큰 문제예요. 이제 주무시기 전에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이 성분에 예민하다,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면 그냥 이 성분은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몸에 열을 배출하는 여러 경로 중에 하나가 땀인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경로 중에 하나죠. 이거를 막아버리면 특히 그 막은 부위에서 열이 배출이 되지 않아서 얼굴 같은 경우는 얼굴이 새빨개지거나 약간 얼굴이 술톤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드름이 있는 경우에 그 여드름, 화농성 여드름이 엄청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주의하셔야 되고, 어쨌거나 이런 자연스러운 우리 몸의 반응을 인위적으로 막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 같은 게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약 이외에 우리가 땀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간단하지만 바로 살을 빼는 것입니다. 살이 찌게 되면 이제 우리 몸은 좀 전체적으로 볼륨감이 있는 형태로 변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접히는 부위들, 특히 겨드랑이, 무릎 뒤, 발목 같은 관절 부위나 접히는 부위에 살이 많이 붙게 되는데, 겨드랑이도 말랐을 때는 이쪽이 쏙 패여 있다가 살이 찌면 점차적으로 여기가 채워지게 되고 피부가 접히게 되면서 주름이 생겨 거기에 땀이 고이게 돼요. 땀이 고이고 여기는 이제 보통 원래 닫아놓는 부위니까 아무래도 냄새는 당연히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살찌고 나서 좀 더위 많이 타신 경험 있으신가요? 과체중은 땀샘을 활성화시켜서 땀 분비, 땀 생성 자체가 촉진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땀이 많이 났었나 봐요. 그리고 고열량, 고지방 식이를 하시게 되거나 자주 그런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혈중 지질 농도가 높아지면서 피지선의 활동이 활발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특유의 시큼한 냄새를 유발하게 됩니다. 예민하신 분들은 이제 살찌면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왜 우리 향수 냄새 우리가 뿌려도 잘 모르는데 남들은 향수 냄새 좋다고 하잖아요. 채취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맡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안다는 게 아니라는 거. 정말 무섭죠. 너무 신경이 쓰이신다면, 아니면 내가 살찌고 나서 요즘에 땀이 많이 난다, 저녁에 가서 옷 벗어보면 그 옷에서 난다 싶으신 분들은 조금 체중 감량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땀 억제제는 중요한 일이 있기 꼭 전에 미리 한번 연습 삼아 써보시고, 부작용이 어떤지, 나한테 잘 맞는지, 어떤 걸 주의해야 하는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일정 있는 날, 약속 있는 날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젊은 분들,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쓰시는데 그거에 비해서 정말 부작용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이거 쓰시는 분 붙잡고 구구절절 이걸 주의하셔야 되고 저걸 주의하셔야 되고 이것도 주의하시고 이러시면 안 되고, 이렇게 무슨 잔소리를 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 혹시 쓰시기 전에 제 영상 보시고 한번 써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땀 없는 뽀송한 여름 보냈으면 좋겠네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쿠키 영상. 날이 추워요. 잠깐만 진짜 미안해. 잠깐만 제가 한 번 다시 하죠. 진짜 마지막에.